지금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걸어서 독일까지 가야 해요. 지구 반바퀴를 걷는다는 거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로 난민이었고 그 임시정부가 또 중일전쟁 때 같은 작가로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굳이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건가? 그게 좋은 이제 거예요.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셔야겠어요. 왜냐면 그림책 작가님들이 안녕하세요. 오늘 손을 내밀었다 출간 축하 북토크 진행을 맡게 된 김진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허정윤 작가의 신간 손을 내밀었다의 출간을 축하하는 파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정윤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독자들이 출간 파티를 준비하고 작가님은 또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애써주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밀었다는 그 조원희 작가님과 같이 하신 두 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원희 작가님도 좀 이렇게 주제가 묵직한 작품들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같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조원희 작가님하고 그림책을 만들 거라는 건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특히 아마 이빨 사냥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책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한테 이 그림책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묵직한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줬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빠를 빌려줘 원고를 출판사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솔수북에서 조원희 작가님하고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조원희 작가님께서 거절하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거절당할까봐. 근데 이제 흔쾌히 또 얘기해 주시고 그림으로 조원희 작가님께서는 글을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장면을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아빠를 빌려줘라는 책이 나왔고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케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봤는데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바람이 막 부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조원희 작가님이 나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작품은 해주실지 또 궁금했는데 해주셔서 특히 이 난민에 관한 이야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죠. 행운이에요. 네,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다를 때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너무 잘 맞으신다고 하시니 네, 다행입니다. 조원희 작가님은 작품 해석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출간한 작가님 작품들도 또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코딱지 코지 시리즈들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동물권 같은 묵직한 이야기까지 이제 난민 이야기까지 쓰시게 됐는데 네, 어떻게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마 이따 PPT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해변의 그 아이. 근데 그 사진은 눈물이 흐르는 거 그 전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날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진 속의 그 아이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때 계속 이 숙제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난민이라는 주제로 키워드로 쓴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쓰고 지우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몇 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출판사에 보내고 출판사에서 이번에 거절하면 어떡하지? 허 작가님 원고 이번에 좀 왜 이래요? 이럴까봐 내심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또 조원희 작가님께서도 또 흔쾌히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시겠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림책을 봤을 때 그 장면부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결말이 비극적이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네,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네, 작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목은 작가님이 정하셨는지 아니면 또 편집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제목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많은 제목들에 그걸 제목을 먼저 쓰고 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제목은 낯선 눈동자가 손을 내밀었다 였어요. 근데 그 낯선 눈동자를 빼고 이제 출판사랑 얘기해서 그냥 손을 내밀었다. 그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출판사의 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작가라면 아무래도 이제 내 책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다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데 또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지연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네, 반응을 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네, 보내주세요. 선생님. 네, 이지연 선생님은 사서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의 누구시더라 이지연입니다. 네, 영주에서 오늘 올라왔고요. 호정윤 작가님과는 방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항상 뵐 때마다 너무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예, 지금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좀 글쎄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연일 수밖에 없는 건지, 서평을 손을 내밀었다. 이 서평을 제가 또 운이 좋게 좀 받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서평보다도 예, 작가님 이 손을 내밀었다가 빠르게 예, 서평이 올라왔고 또 서평 내용도 참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잠시 예,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글과 그림의 조화가 너무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림에서 표정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표정 여러 그 이입을 하면서 읽어낼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었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조금 읽어드려도 너무 좋아요.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아요. 저 울면 안 되는데. 네,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들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서요. 네, 그 충주의 네, 모 중학교 선생님이시고요. 2023년 1월 세계 시민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난민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 책으로 우간다와 이집트에서 오신 두 난민분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분은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의 모국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셔서 어렵게 허락을 받아 정착하신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간다에서 오신 분의 자녀가 3명이었는데 한 명은 본국, 다른 한 명은 미국, 다른 한 명은 한국에 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로 온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시차를 두고 성인이 된 후에 개별적으로 난민 신청을 해서 오게 되어 여러 가지로 적응하는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예, 유년기이든 청소년기이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모와 헤어지고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은 다시 만나더라도 부모와 갈등을 자신을 혼자 남겨둔 것에 대해 원망을 한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런 경험, 들은 얘기를 통해서 그림책을 또 다시 보셨는데요. 네, 그림책 손을 내밀었다를 보면서 그 난민분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된 소녀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편하게 꿀잠을 자는 줄 알았던 표지의 소녀는 난판 난민 수송 보트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바닷가로 떠밀려온 아이였습니다. 그림책 소녀에게는 그래도 네, 누군가의 손을 내밀고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터키 해변으로 떠밀려 왔으니 숨진 채 발견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리아 소년 알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시리아 그리고 너무 오래 끌어서 잊고 있지만 예멘에서도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난민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며 언제든 우리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길게 써주셨거든요.
어찌 보면 글과 그림이 되게 간단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긴 글로 이렇게 써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네, 복합적인 거를 써 주시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제가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이제 스케줄이 막 많다 보니까 막 한 3시간, 4시간, 많으면 4시간 이렇게 자면서 몇 개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그게 올라오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평을 일부러 찾아보시는 네, 찾아보는 거죠. 네. 그걸 보고 다시 이렇게 일을 할 때 아, 내가 이 작은 거 하나만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를 열어준 역할을 했구나라는 좀 보람을 느꼈고, 사실은 이제 이거 PPT 준비하면서 더 많이 다시 한번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철을 탔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북토크 때 울지 말아야지, 작가님 울지 말라고 하도 그랬는데, 이렇게 정성으로 써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가들은 그 독자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해서 꼭 밥 한 끼 먹고 싶었던 분이 예, 그렇게 서평을 또 써주셨어요. 읽어주셔서 더 감사해요. 네, 이렇게 준비해주신 이지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시지 마세요. 계세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너무나 유명한 최고봉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허정인 작가님 글이 너무 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작품 읽으면서 그러니까 길지 않은 문장인데도 굉장히 힘이 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시로 등단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처음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시인이십니다. 네. 네,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계약을 했다가 시집이 이제 그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시집을 못 냈고, 아, 그러면 그림책을 다시 한번 내야겠다 싶어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 공부를 혼자 하다가 국문과 이렇게 한 게 아니어서 혼자 그냥 끄적끄적 시를 쓰는 게 나중에는 그림책이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문장 연습을 그럼 그때 하신 게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네. 20대 때. 아. 네, 저 네. 40대. 제가 최근에 본 동시집 중에 요즘에 일러스트가 굉장히 몫을 많이 차지하는데, 또 그거에 너무 방해를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일러스트 없는 동시집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다시 시도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 즐거운 소식인데 최고봉 선생님하고 짝꿍동시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또 네. 출판사에서 알려드려도 되나요? 또 그림도 그 친구인 또 박정석 작가가 감기 걸린 물고기 워낙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정석 작가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재미난 동시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써보겠습니다. 네, 신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네, 다시 쓰죠.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를 쓰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네, 글을 간결하게 잘 쓰시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허정윤 작가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얽힌 이야기랑 작가님의 특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냥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그림책 제목은 손을 내밀었다입니다. 우리 손은 이렇게 안으로 굽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안아주는 형태의 손이 안으로 굽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이 그냥 쓰고 싶은 거를 썼던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뭐 사회나 동물권이나 인권도 들어간 게 이번 처음에 난민 이야기고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그림책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허 작가 너무 다작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7, 8년 전에 썼던 원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출간돼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이제 북 트레일러 다 보셨죠? 혹시 보셨나요? 네, 한번 틀어드릴게요.
글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먼저 글을 쓸 때 챕터를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요 이제 챕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첫 시작부터가 전쟁이에요. 그쵸? 작은 불빛이 번지는데 그건 폭죽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노란 빛이지만 그건 전쟁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챕터를 보시면 이런 글이에요. 보시면 글이 짧죠? 길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놀라운 건 이 글을 보고서 조은희 작가님은 이렇게 그리셨다는 거죠. 네.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네, 독자 우리 선생님들도 계세요. 붉게 면지를 채운 부분들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은 이런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 군인의 모습에 그 파란 선이 눈물 같기도 하고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한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파랑이 의미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조은희 작가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손을 내밀었다. 제가 다는 안 읽어드리고요. 조금 이렇게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었다. 허정윤 글, 조은희 그림, 한솔수북. 작은 불빛이 번진다. 전쟁이다. 뛰어. 사람도 염소도 강아지도 모두 뛰었다. 우리는 엄마를 부르며 뛰었다.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아빠도 보이지 않았다. 뛰어! 오빠가 내 등을 힘차게 밀었다. 폭탄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넘어지고 울부짖는다. 마을도 집도 가족도 꿈속에서만 볼 수 있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넘을 수 없는 철조망 사이로 손을 내밀었다. 철조망에 구멍이 나기를 기도했는데 발을 감싼 비닐봉지에 구멍이 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는 작가는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책은 한 부분의 한 사진,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의 한 장면만 보여드리는 대신 보다 깊이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요. 우리가 정의하는 난민은 이런 뜻입니다. (2022년) 기준이에요. 유엔 난민기구에서 또 등록된 전 세계의 난민 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11월에 3,200만 6,769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작가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난민에 관한 책도 다 읽어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창피할 때도 있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난민 기사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전 놀라웠어요. 뭐였냐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딱 두 가지.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그 기사가 너무 많아요. 생명이 저렇게 되는데도 그 기사가 많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네, 난민에 대한 그 영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제가 봤던 영화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화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마 또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실 거고 우리가 몰랐던 그 난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아시죠? 아일란 쿠리드입니다. 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슬펐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울부짖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내전이 일어나서 먼저 갔는데 터키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캐나다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트를 타고 가다가 28명 정도가 보트를 2개를 나눠서 탄 거예요. 근데 28명 중에서 9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쿠르디의 엄마와 이 쿠르디와 그리고 쿠르디의 형은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살았는데 그게 삶일까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내내 허정윤 작가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다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글로 써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다. 그 시작을 하고 싶어서 난민이라는 걸 쓴다 그러면 좀 어렵기도 하고 출판사도 잘 안 내줘요. 근데 한솔수부 사랑합니다. 네, 내주셨어요. 팔리던 안 팔리던 이거 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출판사가 많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많은 난민책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이거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예요. 넷플릭스에서 방송을 했고요. 이 영화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시리아를 탈출을 해서 2명의 자매인데 그 수영 선수예요. 메달도 굉장히 많이 땄고 근데 그 두 자매가 또 그 죽음과 공포와 죽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보트를 나중에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 힘겨운 난민 생활을 이겨내면서 2016년에 그 리우 올림픽까지 참여하게 되고 정말 그 불굴의 여정을 그려내는 영화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제가 넷플릭스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보면 이게 왜 배를 타야 되냐면요. 지역적으로 그래요. 배를 타고 넘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담았는데 보시면 네, 유스라 마르딘이에요. 지금은 그 유엔 난민기구의 그 친선 대사로 활동하고요. 실제 그 배우도 비슷하게 생긴 그 배우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찍은 것 같아요. 이 장면의 영화 속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얘기는 수영 선수 얘기인지 알고 봤다가 난민 이야기인지 알고 놀래서 보신 분들이 많아요. 탈출을 했는데 결국에 어느 장소에 가면 이렇게 구명조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독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구명조끼가 많지? 그런데 이거 타고 배를 타야지 독일을 가는 거예요. 진짜 그 보트 안에 말도 안 되는 인원수가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이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냐면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요. 네.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죠? 이제 탈출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구명조끼가 숫자를 보시면 이 정도 보이시죠? 자, 하이앵글에서 잡았을 때 시리아에서 단기여행 그 비자를 받고 또 티르기에로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도착하면 그 육로로 최종 걸어서 독일까지 가야 해요. 지구 반바퀴를 걷는다는 거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죠. 2011년 이후에 시리아인 570만 명의 난민이 되었고요. 전 세계 난민의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요. 그 중에 절반은 18세 미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랩할게요. 랩. 시리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 자,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물어보면요. 제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미국은 쿠르드족을 지원해주고 있고 반면 터키는 쿠르드족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주의 반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원수인 이란에 맞선 방침이고 둘은 수년간 종교 문제로 사이가 안 좋고 또 11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사태는 정치적, 종교적, 국제적 이해관계에 더해서 IS와의 전투로 번지고 얽혀서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있어요. 2011년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리아 주민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 아래 놓여 있고 지난 2011년 지역적인 시위의 상황이 급변해 전쟁이 된 후 10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이어지고 있다. 자, 이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서로 국가 간에 또 서로 국가 간에 결국에는 이게 내전이 나중에 국가 간의 전쟁이 되잖아요. 셈법이 다르다. 아주 짧게. 그러면 그때 좀 이해해요.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숫자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걸 한번 숫자로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숫자 1 한번 볼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후 1년입니다. 숫자 1로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33. 우크라이나 국민 중 난민 비율 33%, 약 1340만 명이에요. 50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너무 진지해지죠?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중 50% 이미 파괴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이 아파요. 7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이중 어린이 438명입니다. 20만 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인 합계 사망자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3억 4,500만. 이건 뭘까요? 전쟁 후 기아에 시달리는 전 세계 인구입니다. 그리고 3,550조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죠?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따르면 전쟁에 따른 세계 손실 규모입니다. 숫자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보여주면 아이들은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요. 허 작가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지금 그 군사 분쟁 지역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나눠봤어요. 저 정말 짧은 시간에 하라고 했는데 나눠보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아메리카 이 정도 군사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 네, 유럽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고요. 아시아 보세요. 아시아 정말 많죠? 중동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아프리카. 네, 진행 중인 군사 분쟁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에 이렇게 지도에다가 나눠봤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진행 중인 군사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을까요? 그 중에 또 아이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예멘의 아말 후사인 7세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죠. 또 이 사진 하나가 우리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풀어야 할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의 북토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 부모님을 잃고 그 의존에 사는 콩고의 자매의 모습이에요. 2015년이죠. 1951년 서울 우리나라 가족을 잃은 9살, 9살 소녀와 그 남동생을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난민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아줄까요? 저 이 북토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안 좋게 또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저 계속 이 글 써내려 갈 거예요. 꿋꿋하게 그래야 되겠죠. 만화 그림 그리시는 명민호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2023년 2월에 그 지진으로 피해 입은 트리키의 그 아이에게 물을 주는 한국의 그 긴급 구조대의 모습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그 고아에게 물을 주는 트리키의 군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한국에도 과거에는 난민국가였죠. 제주 4.3 항쟁 아마 이따가 우리 작가님께서도 좀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좀 오사카로 가가지고 난민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오늘 또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요. 망명정부가 또 수립한 상해 임시정부. 난민이었을 때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걸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난민을 받으려는 그 정치적인 의지도 필요하지만요. 우리는 우리 국민 나름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주 빨리.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받아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난민들이 텐트 이렇게 캠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밖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기서 어떻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함께 또 해봐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4조. 박해를 피해 타국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 권리 누리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오늘 얘기를 해보고요. 대한민국 그 헌법 전문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이거 잘 꼭 들어보시면 이제 왜 이 얘기를 읽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점점점 나와 있어요. 이상현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좀 봤어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신청자 소송 대리인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걸 제가 공감을 했는데 임시정부는 난민들이 세운 정부고 또 한국에서 일제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이나 하와이, 연해주 등으로 떠났던 난민들이 독립군도 조직하고 또 임시정부도 만들고 그것을 계승해서 한국이 지금 있는 거다. 그 당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난민들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지만 염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는 여기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사 다큐를 한 4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이걸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짧게 했죠? 몇 분 됐나요? 30분 안 됐나요? 더 길면 싫어하실까봐. 이 다음 이야기는 또 오늘 정말 멋진 작가님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북토크 같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엄청난 강의를 짧은 시간 안에 들으면서 숙연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하는데, 네, 결코 이 그림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공부를 통해서 쓰셨는지 저희가 충분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네, 마음이 무거워져서 한숨이 나오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네, 정명섭 작가님이 오셨는데요. 모셔서 같이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사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어서 네. 네,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허정일 작가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난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럼요. 하셨어요. 네, 중국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임시정부 수립도 했고, 네, 많이 그렇죠.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고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작가님? 사실 우리 주식이 벼잖아요. 벼의 생장한계선은 남해안이에요. 남해안 지역인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계속 재배를 해서 이제 생장한계선이 북상을 했고, 그래도 사람들은 야, 압록강은 못 넘겠지라고 했어요. 왜냐면 벼는 추운 데서 못 자라니까. 근데 그거를 간도, 연해주 여기서 재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을 보면 벼를 심어야 되는데 논이 얼어버린 거예요. 벼를 심어야 돼 4월에도. 그래서 그거를 발로 밟아서 부수고 심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엉뚱하게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려인 4세들이 당근김치 담그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로 난민이었고, 그 임시정부가 또 중일전쟁 때 충칭으로 막 이렇게 하면 또 난민의 난민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터키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 위축에 하면 지평리라는 지명이 있어요.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진짜 물밀듯이 몰려왔을 때 미군이랑 한국군이랑 터키군이 지평리에서 버티면서 휴전선이 그나마 지금까지 올라갔던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든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 들어서 다른 국가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게 제 매형이 미국 분이세요. 백인에 키 크고 돈 많고. 그래서 누나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 오는 다 몰아 썼으니까 이제 로또 같은 거 하지 말자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매형은 그러니까 백인이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시민권, 영주권 이런 게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특별 기여자처럼 해서 간단하게 시험을 봐야 될 것도 인터뷰 정도로 끝나고. 근데 피부색이 다르거나 아니면 쓰는 말이 우리보다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혹할 정도로 우리 곁에 두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 눈이 찢어졌다, 피부색이 이상하다라는. 그게 이제 한 몇백 년 전이 아니고 작가님이 PPT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 70년도 안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네,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하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주변 사람들 쌩까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중진국인이 개발도상 국민이 헛소리고요. 90년대부터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잘 살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베풀어 줘야지 누가 베풀어 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급격하게 문을 열거나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지위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작가님 얘기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지금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파에서 미치는 것보단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50년 전, 7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PPT 들으면서 보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를. 네, 그럼 역시 작가님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을 정도로 아닙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예멘 난민들이 500명 이상 오게 된 이유는 해외에서 봤을 때 뭐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기도 하지만 한국이 살기 좋다더라. 이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심각하게 많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백인이고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면은 뭐 상황이 엄청 달라졌을 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갈 때 특별 기여자라고 해서 이제 다 탈출시켰잖아요. 탈출시켜 놨는데 정작 난민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특별 공로자라는 거를 애매모호한 걸로 해서, 왜냐면 이게 전례가 되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도와줬어라고 이렇게 자랑은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생각들은 조금 더 해봐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작가님 얘기대로 욕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은 작가님처럼 이렇게 욕먹고 목소리 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냥 난 돈만 쓸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바꾸지는 않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주 6일제가 주 5일제로 바꿨어요. 토요일, 옛날에는 토요일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 6일제라다가 주 5일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신문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았어요. 하루를 덜 일하면, 막 그 토요일날 안 하면 막 경제가 다운되고 막 그 급여가 떨어지고 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떠들었는데 정작 주 5일제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세상은 그냥 바뀌는 건 절대 없어요. 뭐 작가님 역사를 아시고 뭐 역사 선생님이셔야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냥 놔둔다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서 여성의 인권이 성장되고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우리나라 독립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주 5일제, 6일제가 주 5일제로 바뀌었고, 죄송합니다. 어린이 하기 전에 공식적인 명칭이 애새끼였어요. 네, 애새끼였는데 그걸 어린이라고 명칭을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사람들 인식이 변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베풀어줘야죠. 우리가 주변에 난민을 받아들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있거나 내 가족이 위험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한 거지.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조와 조상들이 도전했던 사람들이 얻었던 그 피와 땀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희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네, 저희가 글로벌을 외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저희 편의만 추구하는, 그리고 그럼요. 특히 백인 우월주의를 좀 숭배하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데 주변에도 이제 다문화를 많이 실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주변에 이제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작가님. 지금처럼 글로벌한 이제 세상이잖아요. 뭐 지구 반대편으로 갔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글로벌한 세계 경제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인데, 정작 거기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의무라는 부분을 방기한다면 나중에는 그냥 졸부.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서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좀 더 세상에 글로벌한 세상에서 우리 몫을 좀 높일 수 있고, 우리는 사실 수출을 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국가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뭐 자원이 있거나 인구가 많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몫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저는 피부색 가지고 얘기하거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본인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꼬마아이가 죽은 것도 꼬마아이 잘못은 아니죠. 그냥 거기서 태어났고 그 투르크 아이라는 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걸로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인권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거라서, 저는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말이 진짜로 한국말을 쓰지만 말이 안 통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한국말을 쓴다고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많이 봤고요. 피부색 가지고 시비 걸지만 피부색이 밝고 어둡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상징하지는 않다고 봐요. 피부색이 검거나 이거는 그냥 태어났을 때 어느 지역에 태어난 거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정말 다음 생에는 지렁이로 태어났으면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 얘기니까. 네네. 지렁이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꿈틀거리고 살면 좋겠어요. 지렁이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네, 염치가 없다는 네, 그 그럼요. 이야기에 네, 네. 정말 이렇게 한 방이 딱 네, 네. 전해지더라고요. 속이 네. 시원하죠? 네. 역시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 네, 속도 시원해지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불편하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작가님들 덕분에 저희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까요? 네, 많이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었던 게 어른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른이면 두꺼운 책 읽고 내 책 읽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림책을 읽고 너무 얇은 거를 해서 한 번에 읽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림책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왜 상처받은 어른들이 그림책에서 위안을 얻는지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들이 왜 그림책에서 위안을 얻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세상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책을 내면 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걸로 좀 쉽게 하는 살아가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도 그랬듯이 전 계속 얘기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 보면 아직 그 인터넷 댓글의 무서움을 못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 웹소설 쓰고 있는데 진짜 상상 초월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웹소설 작가가 저 부친상을 당해서 휴지하겠습니다 했더니 밑에 댓글로 상을 받은 건 축하드리는데 연재는 성실하게 하셔야죠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편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했듯이 자기의 재능을 세상에 좋은 일에 쓰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네, 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그런 사람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의 의문도 가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 댓글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고 네네 해주셨으면 하는 미모가 바람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웹에서는 미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웹소설은 안 쓰시죠? 안 쓰는 걸로, 웹은 안 하는 걸로. 네,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앞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담이 너무 좋으셔서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림책 작가님, 미우 작가님 오셨는데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디 여기. 네네. 이쪽으로. 저하고 미우 작가님하고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네, 바쁘신데 축하해주러 와주셨고요. 작가님도 최근에 나온 신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간 제목도 알려줘야 되죠. 제목도 알려주세요. 그러려고 제가 나온 네. 그럼 오신 김에 다 하고 가셔야죠. 손을 내밀었다 책을 일단 제가 보고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면서도 저는 약간 저의 얘기에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시적이고 사회에 대한 이런 일침을 주는 그리고 울림을 주는 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됐고 저는 또 어저께 나는 까마귀란 책으로 북토크를 하고요. 사실 오늘 너무 오고 싶었는데 아쉬워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요 근처에서 오늘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네. 오늘 허정 작가님 책 꼭 이야기 들어야 돼. 그리고 정말 비장의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셋 다 친구죠? 네, 저희가 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질문하러 제가 나왔죠? 질문. 자, 질문이 생각은 났어요. 저는 허정은 작가님의 책을 인어 아빠서부터 해서 많이 이렇게 보는데 항상 일러스트레이터, 저는 글과 그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을 정말 잘 만나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허정은 작가님의 글과 잘 맞는 이 예술인들,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왜 이렇게 또 잘 맞나 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글을 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정말 매끄럽게 잘 쓰세요. 저도 그림책에 글을 쓰지만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깔끔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압축을 하더라도 좀 예쁘게 쓰고 싶다. 소위 말하는 그 시상이 떠오르게 문장을 쓰신다는. 시가 그렇게 세상을 제일 어려워요.
부럽더라고요. 네네. 다음에 우리 미우 작가님이랑도 같이 두 분의 네. 콜라보 하면 그럴까요?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저를 조금 시도 좀 알려주시고 아, 네네. 네,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머 이렇게 오늘 도장 갖고 왔나?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자면 저는 우리 작가님께서 되게 사회에 많은 어떤 약자나 소외되거나 아픔을 겪는 그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매만져 주시는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글 소재를 찾아 헤매시는 건지 아니면 불현듯 어디서 이렇게 탁 나타나서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연구해서 글을 쓰시는지 글 소재를 어디서 많이 얻으시는지 이런 궁금해요. 질문은 보통 저 같은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이 작가님께 하는 질문인데 작가님이 작가님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도 되게 새롭네요. 네. 어디서 제가 얻으시나요? 진짜 이게 감사한 일인데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타인이 행동 속에서도 나오고 기사, 영화 그 수많은 순간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사물을 봐서도 캐릭터가 보이기도 하고 숙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신 거죠? 그리고 꿈 이런 멘트 좋아하셔야 되죠. 꿈에서도 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돼야 되지 하면 꿈속에서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영상처럼 나와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바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을 하셔서도 네. 그런 게 잘 떠오르시나요? 그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 왜 그 그림자 아시죠? 그런 그림자 옷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옷걸이의 그림자가 다 그림으로 연상이 돼가지고 엄마 뭐 집에 뭐가 있어? 뭐가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얘가 뭔가 몸이 약해서 허해가지고 헛것이 보여서 한약을 그렇게 먹이셨어요. 근데 그게 근데 아니었는데 부작용은 안 겪으셨나요? 한약 먹으면 보통 아까 하얀머리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부작용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로 보이기도 하고 캐릭터로도 보이기도 하고 뭐 버섯 요리하려고 하는데 버섯이 캐릭터로 보일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작가 입장으로서는 좋은 건데 어렸을 때는 좀 엄마가 걱정하셔가지고 몸 약하다고 한약을 계속 먹였던 그 기억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보는 네, 건데 보여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좀 평범하지 네. 않아 보이셨나 봐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그게 떠오르니까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체력이 안 떨어져서 기절해서 잘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꿈이 있다면 이제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책을 내고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너무 다작한다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자랑 같은 건 아닌 거죠? 같은 작가로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뭐지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건가? 그게 좋은 이제 거예요.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셔야겠어요. 왜냐하면 그림책 작가님들이 보통 이야기를 쓸 때는 이미지나 모든 상상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파노라마처럼. 그걸 글로 옮겨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먼저 그리고 글을 쓰는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허중 작가님의 모든 그 상상의 나래와 어떤 망상이랄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 배우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배우고 있으신 것 그 같은데 입체물 계속 해가지고 이제 3월 달에 둘째 주에 입체물 나오고 그리고 아마 또 올해 입체물이 2개 더 나오고 그림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림 그려서 그걸 또 그림을 입체로 다시 변형하는 작업을 오늘 최고보선에 대해 한컷 보여드렸어요. 그 작품도 기대가 되네요. 이따 남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배가 너무 아픕니다. 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 아파. 작가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별로 영혼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도 응원합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축하드려요. 작가님 진짜 고마워요. 네.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작가님 또 앞으로 나올 이렇게 신간이나 준비하고 계신 것들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체물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글그림 작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원희 작가님과 또 3번째 작품이 들어갔어요. 근데 동물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보지 못한 형태의 저는 찾아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왜냐면 찾아보거든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도 싫어서 그래서 아마 그거 좀 기대작이 되지 않을까 더 그래서 조원희 작가님과 또 3번째 맞추는 그 책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생소하거나 낯선 걸 시도하실 때 혹시 네. 이게 막 판매는 잘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좀 고민이 안 되시나요? 저는 제 책이 나올 때 안 팔리면 출판사에 정말 미안해요. 하물며 어느 정도 미안한 거를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시골에서 책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독립 100권씩 막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스24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 사면 10% 할인이다.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아직 그 책 없냐? 뭐 순주 있는데 왜 그 책이 없냐? 이렇게 해서 할머니도 그렇고 친척분들도 그렇고 저는 책을 좀 안 팔리면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몇 명의 소수의 독자들이 읽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한 명의 독자라도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안 팔리면 출판사에 많이 미안합니다. 많이 팔도록 힘내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 권 정도 더 올해 출간하실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벌수만이라도. 계획대로 되면 8권 정도. 올해만요? 네. 그것도 여전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작업해 오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계속 건가요? 이렇게 밀려 있다가 왜냐면 그림 작가님들이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작가님이랑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엄청 바쁘시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실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지를 좀 썼어요. 짧게. 네, 그래서 어제 써봤는데 제가 요즘에 말하는 게 제가 이렇게 힘든지를 요즘에 조금 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계속 글 쓰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붓는 느낌은 이제 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화를 할 때 그 말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글을 써서 그냥 표현하는 게 편해서 짧은 편지 썼어요. 네, 박수 쳐주시면. 네. 우리 독자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림책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독자분들은 눈물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용기 내서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벽 앞에 서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고 또 어떤 이야기는 벽을 뛰어넘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며 어떤 이야기는 벽을 부수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일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현실과 전혀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쓰면서 벽 앞에 서성이다가 이야기를 마칠 때쯤 벽을 뛰어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벽을 부수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언젠가는 벽을 허물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책을 읽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작가님이 또 직접 울컥하시면서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그림책 마지막에 이렇게 철조망이 뚫려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에 허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그렇게 그 틈이 벌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다 그 막혀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와주신 자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앞날을 계속 응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가 마주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용기 내서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작가님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북토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